안녕하세요. 오늘 행정학 연습 계속 이어서 수업을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을 촬영하는 시기가 추석 이제 전주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또 이용을 하더라고요. 어떤 걸 이용하냐면은 뭐 공공시설물이라든가, 그리고 제가 이렇게 지금 현재 촬영하고 있는 스터디 카페를 또 많이 이용을 해가지고 또 여러 가지 또 촬영을 하는데 다소 소음이라든가 다소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최대한 조심해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25쪽에 오늘 배울 얘기는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인데, 이 부분은 우리나라 거의 대부분의 행정학과에서 1학년 때나 2학년 1학기 정도에 반드시 중간고사 또는 기말고사 문제로 출제가 되는 서술형 시험으로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오늘 25쪽부터 좀 쪽수가 많기는 해요. 25쪽부터 아마 35쪽인가요? 34쪽까지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에 관련된 내용은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 반드시 대한민국 행정학과에서는 한 번쯤 서술형 시험, 논술형 시험으로 출제가 된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다 읽지는 않더라도 드문드문 읽더라도 만약에 어떤 내용을 좀 알고 싶으시면은 뭐 이 교재라든가 또는 경제학에 나와 있는 시장 실패, 정부 실패의 이야기도 이거하고 맥락은 같습니다. 뭐 경제학에서 말하는 시장 실패와 행정학에서 말하는 시장 실패가 다르다, 그거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그리고 포털 사이트에 시장 실패라고 검색을 하시면 아마 사전 형태로 굉장히 잘 나와 있을 겁니다. 그 내용과 우리 교재 그리고 강의 자료의 내용은 모두 같습니다. 다만 설명을 좀 제가 다르게 할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릴게요. 자, 25쪽의 아래서 5번째 줄입니다. 시장 실패란, 자, 시장 영역에서 개인이나 기업, 자, 우리 경제학에서는 개인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가계라는 단어를 쓰죠. 자, 개인, 가계, 그리고 기업의 자유로운 자원 배분이 파레토 효율을 달성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사람 이름이죠, 파레토는요. 자, 파레토라는 학자가 예전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파레토 효율이란 하나의 자원 배분 상태에서 다른 어떤 사람에게 손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서는 어떤 한 사람에게 이득이 되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자, 말이 좀 어렵죠. 이 파레토 효율은 철저하게 주는 사람 입장에서의 개념입니다. 뭐 이 사람을 더 주고 덜 주고 이거를 조정할 수 없을 때까지, 조정할 수 없을 때까지의 상태가 바로 파레토 효율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려서 이쪽을 조금 줄이고 이쪽을 늘리고 그것도 안 되고, 이쪽을 줄이고 이쪽을 늘리고 그것도 안 되고, 더 이상 주는 사람 입장에서, 배분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 이상으로 조정할 것이 없는 그 상태를 파레토 효율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좀 잘 알아두셔야 돼요. 이 파레토 효율은 받는 사람 입장이 아니에요. 받는 사람은 하나라도 더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욕망이 있는 건데, 파레토 효율의 개념은 주는 사람 입장에서 더 이상 수정할 수 없을 정도로 잘 배분된 상태를 얘기합니다. 어떤 것이요? 자원이 잘 배분된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시장 영역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자, 그런데 이제 파레토라는 학자가 시장 영역에서 나타나는 각종 불균형, 어떤 사람은 특정한 사람이 많이 가지고 특정한 사람은 못 가지고, 이러한 것을 이제 문제의식을 가지다 보니까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런 상태가 있었으면 좋겠다, 일종의 가상적인 상황이긴 한데, 자, 이런 가상적인 상황을 몇백 년 전에 이걸 이제 생각을 해서 이론으로 구축했다는 게 대단한 거죠. 자, 그래서 25쪽의 아래서 두 번째 줄입니다. 시장에서 보이지 않는 손, 저절로 자원 배분을 알아서 잘할 수 없는 상태가 생기기 때문에 시장 실패가 발생한다. 자, 일반적으로 26쪽의 맨 위에 줄입니다. 26쪽의 맨 위에 줄에 일반적으로 시장 실패는 뭐 4가지 유형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 1번 부분이요. 자, 그래서 일단 공공재가 있기 때문에, 공공재가, 모든 재화는 여러 가지 특성이 있지만 그 중에 공공재가 있기 때문에 이 공공재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26쪽입니다. 위에서 5번째 줄. 비배제. 자, 배제할 수 없다라는 성격. 자, 비배제성이란, 자, 재화나 서비스에 돈을 지불하지 않은 사람, 난 돈 안 냈다고 하더라도
너 이용하지 마. 그렇게 못하는 게 비배제성입니다. 자, 배제하지 못하는 성격, 그게 공공재. 그 다음 비경합성이요. 자, 비경합성이란 내가 한 사람의 소비, 내가 사용한다고 해서 타인의 소비를 방해하지 않는다. 자,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이 부분을 다시 공부를 하니까 비경쟁성이요. 내가 이용한다고 너도 이용 못하게 하느냐? 아니요. 내가 이용하는 건 내가 이용하는 거고 네가 이용하는 건 네가 이용하는 거다. 서로 방해를 받지 않는다. 저는 이걸 비경쟁성이라고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부딪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이용과 당신의 이용이 부딪히지 않는다. 자, 이게 바로 공공재의 성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이제 표가 나오는데요. 이 표는 뭐 그림이라고 봐도 됩니다. 뭐 민간재, 공유재, 요금재, 순수공공재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게 똑부러지게 딱 이게 영역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뒤섞여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이렇게 구분이 돼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순수시장재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내 돈으로 내가 산다. 요새 뭐 내 돈 내산이라고 얘기하던데 순수민간재는 그냥 시장 영역에서 거래가 되는 물건과 그리고 서비스입니다. 자, 두 번째 공유재, 방금 말한 거요.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공원,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운전하고 가는 도로, 그 다음에 걸어서 다니는 인도, 이런 것들이 공유재의 개념입니다. 내가 걷는다고 네가 못 걷는 거 아니잖아요. 같이 걸어 다니잖아요. 자, 그리고 뭐 돈을 낸 사람이냐 안 낸 사람이냐 똑같이 인도를 걷고 자, 차도에 운행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금제가 이제 요새는 그 정부 영역에서는 많이 생기죠. 너무 무료로 하면 좀 그러니까 요만큼이라도 네가 최소한을 부담을 해라. 자, 수익자의 부담을 좀 최소로 낮추는 선에서 뭐 1,000원이면 1,000원, 2,000원이면 2,000원 뭐 이런 거죠. 자, 톨게이트,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자 이용할 때 우리가 비용을 내죠. 하이패스 등등으로 비용을 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엄청나게 비싸게 받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영어로 톨이라고 하는 거는 그 정확한 그 가치에 대한 비용은 아닌데 약간이라도 돈을 낸다라는 의미가 있죠. 자, 그래서 이런 뭐 그 가능한 염가 저렴하게 비용을 받아서 운영이 되는 것, 그 요금제. 자, 그다음에 순수 공공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그 뭐 순수 공공재라고 뭐 할 수도 있죠. 자, 순수 공공재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게 뭐 국방, 치안 뭐 이런 것들을 뭐 공공재라고 얘기를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는 있어요. 그 국방과 치안은 뭐 공공재라고 딱 부를 정도로 그 뭐 이게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러니까 국방과 치안, 외교 같은 경우는 너무 당연히 순수 공공재이기 때문에 굳이 이 분류에 넣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체로 정부에서 하는 것들이 자, 도저히 개인이나 기업이 할 수 없는 것들은 이제 순수 공공재 영역으로 포함이 됩니다. 자, 그래서 27쪽에 이제 중간까지 설명은 다 드린 거고요. 자, 공유의 비극, 공유재의 비극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건 예전에 뭐 고등학교 때도 한 번쯤 나왔을 얘기입니다. 자, 공동의 그 풀, 자, 양, 우리가 동물 중에 양이요. 양이나 말, 뭐 다른 거 생각해도 됩니다. 이런 그 동물들이 공동의 언덕, 산 같은 데서 풀을 뜯어 먹는데, 자, 이게 결국에 뭐 특별히 누가 관리를 안 하고 뭐 나는 내 동물만 챙기지 뭐 내가 굳이 이 땅까지 챙겨야 되겠어?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러다 보면은 공동의 그 풀밭, 목초지, 언덕이 고갈돼서 자, 모두 동물들이 먹을 게 없어진다. 뭐 이런 공유의 비극 또는 공유재의 비극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풀밭, 언덕을 관리하는 누군가가 있어야 된다. 자,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게 바로 정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외부성에 대한 게 27쪽이죠. 외부성은 이제 이런 겁니다. 자, 아래에서 8번째 줄이요. 외부 효과란, 자, 특정한 주체가 나에게 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것. 근데 그 영향이 플러스 좋은 영향을 주는 외부 효과가 있고 마이너스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그 외부 효과가 있죠. 자, 그래서 외부라는 말은 가격 또는 나의 노력과 좀 관계가 없이 나의 외부에서 나한테 영향을 주는 것. 자, 그래서 그것을 좋을 때는 자, 정의 외부 효과, 플러스의 외부 효과. 자, 아닐 때는 마이너스의 외부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외부 효과를 어느 정도 그 가격에 책정한다는 얘기를 내부화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정부는 지금 27쪽의 아래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정부는 경제 주체 행위를 내부화해서 자, 편익과 비용을 적당히 고려한 가격을 설정한다. 대표적인 게 이제 그 담배, 우리 담배에 관련된 얘기. 우리가 담배 사는 값 안에 이런 내부화되어 있는 비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자, 내가 담배를 사요. 그 한 값 안에, 예를 들어서 한 값에 5,000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중에 일부는 금연 운동에 쓰이는 거고요. 그 중에 일부는 어디에 쓰이는 거고요. 이것들을 다 담배 한 값이라는 가격에 내부화 시킨 거죠. 자, 그리고 뭐 환경 오염도 대표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네가 공해 물질을 일으키니까, 너희 기업이 공해 물질을 일으키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금 얼마를 내라. 자, 뭐 예를 들어서요, 수질 같은 경우 100리터를 네가 오염수를 방출을 하면 얼마, 200리터 방출하면 얼마, 이런 식으로 가격이 책정이 돼 있죠. 자, 이거는 바로 내부화 되어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은 만약 그렇게 부담금 또는 정부가 어떤 돈을 받지 않으면 환경 오염을 방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리고 독점에 따른 시장 실패 28쪽인데, 독점과 과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아실 거라고 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설명드리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정보의 비대칭성인데, 거기 역선택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자, 그 비대칭 정보 때문에 어느 경제 주체가 내가 어느 경제 주체, 개인이 기업이라든가 또 다른 개인에게 뭘 잘 모르는 거예요. 이 상품의 질이 얼마인지를 알 수 없는 상황, 즉 숨겨진 특성 때문에 역선택을 유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